오늘은 네트워크 오차 RAT 가면 패킷 분석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스트 RAT랑 NJ RAT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는 강의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냥 한번 눈요기 하시다시피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RAT는 리모트 억세스 트로잔이라는 내용이고요. 감염에 필요한 악성 코드를 생성하고 감염된 PC들의 원격 관리, 원격 제어, 키로깅, 디도스 공격, 도청 여러 가지 명령을 쓸 수 있는 해킹 도구이자 악성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서 누구나 이제 다운로드 받고 악용할 수가 있어요. 2013년도부터 유행했고요. 고스트 RAT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최근에는 고스트 RAT 변종이 배포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음, RAT 감염되면 감염 PC 정보 수집, 정보를 압축해서 CNC 서버로 전송하고요. 통신 페이로드를 압축하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경량화뿐만 아니라 탐지를 우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스트 RAT 전송 페이로드는 헤더는 일반 텍스트로 보내지고 데이터는 페이로드는 지립 압축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압축하여 전송합니다. 그래서 지립 압축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C로 작성된 데이터 압축 라이브러리 일종이고요. 흔히 쓰시는 그 zip 파일 또 건지 파일에 대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데이터를 압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통신 자체를 지립으로 압축해서 보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IDS 뭐 그런 네트워크단에서 탐지할 수 있는 그 보안 장비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이 지립 모듈은 어닝크립트 함수를 사용해서 압축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해제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이제 페이로드는 뭐 이런 명령, 토큰, 작동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축 해제에서 패킷의 내용, 즉 어떤 명령이 주고 받았는지,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본 샘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일단 패킷 분석을 받으신 그 패킷을 열어보시면 그 고스트 RAT라고 불리는 이유가 패킷 첫 매직 넘버가 5바이트가 이제 4768307374로 이제 GH 숫자 0 ST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렇게 바이트가 있고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고스트라고 써 있죠. 5바이트 문자열이 고스트라고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꼭 반드시 고스트 RAT 고스트라고 써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변형된 그 고스트 RAT들이 있는데 이렇게 매직 헤드들이 다양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고요. 이 출처는 이제 산스나 아니면 노멀 ASA에서 리포트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스트가 없더라도 고스트 RAT 공격 패킷을 패킷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일단은 기본적인 패킷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제 패킷 헤더인데요. 앞에 위 13바이트는 이제 13바이트 중에서 5바이트는 이제 고스트라는 스트링 값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패킷 사이즈 총 길이입니다. 그리고 언컴프레션 사이즈 압축되기 전 사이즈랑 압축된 사이즈를 처음에 게시를 하고요. 와이샤크로 이제 패킷을 열어서 프레임 컨테인스라는 그 디스플레이 필터식을 사용해서 고스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확인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19168 0.26과 21150 246.62가 통신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프로토콜은 HTTPS로 나와 있지만 이 프레임 컨테인스에 이 바이트가 탐지됐다는 것은 고스트란 문자열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네.
443 통신으로 확인되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443은 HTTPS 통신입니다. HTTPS 통신을 사용한 걸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HTTPS랑 단순히 포트를 웰런 포트 443을 썼을 때랑 큰 차이가 있는데요. SSL을 썼을 때는 이렇게 그 서버 헬로 사이퍼시트 네고시에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고스트 RAT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웰런 포트 443을 썼으면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그 웰런 포트에 대해서도 악성 코드들이 CNC 서버로 통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포트만 보고 판단하는 건 금물이라고 한번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웰런 포트를 사용하는 거는 분석을 난해하게 하려는 의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SSL에 대한 통신의 이해가 있다면 이런 함정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고스트 RAT 피캡으로 돌아와서 RAT가 사용한 그 통신에 대한 TCP 스트림 해당 프로토콜을 디스플레이 필터로 잡으신 다음에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TCP 플로우 스트림을 누르시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매직 헤더 5바이트에 고스트라는 문자들이 주고받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의 특징입니다. 매직 헤더가 5바이트로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압축의 첫 바이트 2바이트는 789C고 그리고 매직 첫 5바이트는 789C가 그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바이트 다음에 789C는 그 지립, 압축 헤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립 압축 헤더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설명드린 거고 일반적이지만 디폴트 컴프레션 기본 압축을 했을 때 789C라는 그 헤더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으로는 압축되지 않은 건 7801, 78DA 베스트 컴프레션 뭐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패킷을 보시면은 TCP 플랫 값이 푸시 에크로 이제 보현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페이로드를 전송하는 TCP 플래그고요. 그 플래그에 고스트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789C라는 그 헤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헤더 789C와 이 패킷의 푸시 에크가 셋되어 있는 특징 필터식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필터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TCP 플래그는 에크, 푸시 에크고 프레임 컨테이니스는 이렇게 잡으시면 789C랑 그 다음에 고스트라고 잡으시면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실습은 이따가 해볼 거니까 한번 같이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변형된 RAT 매직 헤더 탐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바이트 정도는 변형된 그 다른 ASCII 캐릭터가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789C라는 그 매직 헤더, 그 지립 매직 헤더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PCRE를 사용해서 탐지하거나 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자열 소문자, 대문자, 숫자 5 이상 16바이트 이하, 그 다음에 문자 2개 다음에 00바이트 2개, 그다음 문자 3개 다음에 0바이트 2개, 그 다음에 789C로 시작하면은 지립으로 압축된 어떤 페이로드를 전송하는 그 PCRE로 잡은 예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패킷을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이 주고받았는지 그 지립을 언컴프레션 해야 되는데요. 언컴프레션 함수나 어떤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 흔히 공개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그 고스트 RAT 디코드, 파이썬 코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코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파이썬 선언하고 몇 가지 함수들을 임포트하고 요 파서 옵션 사항들 지시하고 파일을 받고 파일이 없으면 리턴하는 걸 정의를 하고 파일을 열고 매직 헤더들을 검사한 다음에 데이터를 찾고 변수를 잡아서 지립으로 디코딩합니다.
사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이따 실습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이썬 그리고 그 압축 해제하는 파이썬 코드 그다음에 뭐 대문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소문자로 이 패킷 파일을 아웃풋 옵션을 줘야 되네요. 이 디코드된 텍스트를 뿌린 그리고 M은 이제 모듈인데 고스트라는 문자열을 지시를 하면 됩니다. 지시를 했을 때 디코드된 1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커가 뭐 sc 명령어를 리모트 커맨드로 작성을 하고 쿼리를 한 내용인데요. 서비스 컨트롤 그 명령어를 써서 쿼리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PAPC에서 해커 CNC 서버로 이제 노출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뽑으면. 고스트 RAT에서 그 지립으로 압축된 데이터를 패킷을 분석하면 피해 윈도우 PC에서 서비스 관리 SC 행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시그니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 고스트 RAT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되게 간단하죠. 고스트 RAT라는 그 해킹 툴이 있고 해킹 툴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에 가면 되면 통신할 때 고스트 또는 여러 가지 문자열이 올 수가 있고 그 789C라는 그 해서가 붙는 지립 데이터로 통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패킷을 봤을 때 고스트란 문자열 또는 789C라는 지립 압축된 헤더들이 보인다면 이것들은 어떤 고스트 RAT류로 판단을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좀 유니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실무에서 이런 패킷을 접하면 바로바로 디코딩해서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는지 분석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을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실습은 빅팀 해커 PC는 윈도우 10이고요. PA PC는 윈도우 2008입니다. 해커 PC에서 고스트 RAT는 요 3.6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네,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하나 떠요. 그래서 빌드에 가시면 또는 세팅에 가면 이 PC의 IP를 입력하는데요. 21번을 입력하고 리스날 포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 443이라고 하면 443 포트로 앨런 포트로 통신을 하고요. 80이라고 하면 80 포트로 통신합니다. 테스트하면 커넥션 석세스 포트가 열렸고 그 소켓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링 값은 복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빌드 할 때 이 스트링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생성하면 서버라는 exe가 생성이 됩니다. RAT. 네, 이 파일이 생성이 된대요. 이 파일은 이제 PAPC에다가 넣을 거예요. 네, 이 파일인데요. 네. 이 파일에다 넣고 이 파일에 현재 실시간으로 현재 통신하고 있는 리스트만 보기 위해서 이 TCP 뷰라는 거에서 언커넥션 엔드포인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행을 하면 네, 통신이 이루어지죠. 소스 IP는 19168.0.33이고요. 목적지는 아까 보여드린 19168.0.21 윈도우 10 80 포트로 접속이 됐고 통신이 주고받아집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뭐 패킷을 한번 떠볼 건데요. 요 호스트로 통신을 뜨고 커넥션이 들어왔죠. 33번이란 PC가 이제 침해를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원래 있던 바탕화면의 파일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대신에 그 파일의 그 프로세서는 SVC 호스트라는 윈도우 기본 프로세스로 변경이 돼서
통신하고 있는 그 백도어 커넥션이 열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잠깐 끊기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지금 보시는 게 유니티를 써서 좀 버벅거리는데 일단 유니티를 끄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까랑 상황 같아요. 패킷을 뜨고 있고 여기서 그 RAT, 고스 RAT라는 서버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네, 포트를 리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파일을 옮기고 실행을 하면 네, 아까처럼 연결이 됐죠. 21번. 아까 여기서 말하는데 여기 아마 커넥션이 뜰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때 패킷을 확인해 보면 이런 고스트라고 시작하는 패킷들이 주고받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커넥션이 왜 안 보이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아, 이게 실수가 때 좀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 세션 들어왔는데 지금 요 툴에서 커넥션 쪽으로 찍히지가 않네요. 일단 통신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찍혀야 될 텐데 안 찍히네. 네, 일단 뭐 실습을 제가 좀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간단해요. 저게 원래 이렇게 떠야 되는 거고요. 뜨면은 거기서 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파일 매니저 기능이라든가 웹캠, 시스템, 키로깅, 리모트 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얘도 한번 스냅샷을 한번 돌려볼게요. 스냅샷 돌린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 네. 그 프로세스를 죽이니까 뜨네요. 네. 프로세스 죽이니까 이렇게 뜨고 이 상태에서 뭐 리모트 쉘 같은 거를 써서 시스템 권한을 하던가 IP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스크린 캡처, 뭐 파일 매니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파일을 주고받고 옮기고 빼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어떤 화면도 뜨지 않아요. 네. 뭐 일단 요런 내용이고요. 이 상태에서 요 정도까지만 캡처를 떠볼게요. 이 정도 캡처를 뜬 다음에 뭐 이렇게 고스트 RAT가 주고받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프레임 컨테인스라고 쓴 다음에 이제 고스트란 문자열만 찍어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스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5번 정도 세션이 오고 갔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제가 이 샘플 pcap이라고 이제 저장을 했고요. 분석을 할 때 저 샘플 pcap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주고받았던 패킷들이 보이고 여기서 이제 그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지립을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도구들이 없는 상황에서 비노크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렇게 풀었었어요. 저런 도구가 있는지 모르고 내포된 파일 중에 이제 뭐 샘플 좀 피캡을 보면은 비너커라는 거는 어떤 펌웨어 내용이 그 파일에 내포되어 있는 그 매직 헤더들을 검사해서 파일들을 이제 출력하는 도구거든요. 익스포트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리 컴프레셔 데이터고 하는 거는 789C라고 시작하는 헤더들이 굉장히 이 정도로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고스트 RAT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제 비노크로 풀 때 집 같은 경우로 풀고 샘플을 저장하면 이런 바로 이제 파일들이 생겨요. 이런 파일들은 전부 다 이제 질이 컴프레셔된 파일들을 익스포트를 한 거고요. 이 파일 중에 샘플 하나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지립으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셔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지립 플레이트 같은 툴이 있어요. 이런 툴을 써서 컴프레서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서를 풀면은 서비스 팩 1, 제 호스트명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풀어서 봐야 되잖아요. 리스팅을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있죠. AW워크라는 걸 사용해서 9번째 문자열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파일들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네, 또 파이프를 넣고 XARG에서 I 또는 J로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일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이제
명령을 추가시켜 주려고 쓰는 건데요. 네, cat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문자열에 이제 뭐 제가 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plate on compress 그러면 제가 쓸 명령어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C로 저장한 다음에 디코드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파일들이 비너크로 꺼낸 지리 파일들을 리스팅하고 어크로 아홉 번째를 출력한 다음에 xarg라는 걸로 파일 그 문자열을 일렬로 리스팅 다시 쭉 핀 다음에 다시 에코로 캣을 앞에 추가하고 뒤에 지리 플레이트 언컴프레스를 추가한 다음에 스크립트로 저장해서 스크립트를 실행시킨 겁니다. 내용 간단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다 풀려가지고 제가 아까 쳤던 명령어들이 보일 수 있고요. 이렇게 풀면 좀 인코딩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툴을 쓸 수도 있겠죠. 여기 있네. 고스트 디코드. 네. 파이썬으로 아까 그 교환해서 설명드렸던 이 고스트 디코드로 한번 풀어볼게요. 인 옵션을 줘서 샘플을 주고 아웃 옵션을 줘서 디코드 텍스트로 저장하고 모듈은 라고 주고 이제 디코드를 읽으면 이런 식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아까 제가 푼 거랑 이렇게 쉽게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저런 식으로 풀었었는데 어떻게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좀 뻘짓을 해가면서 설명드린 이유는 지립으로 여러 개를 나누져서 그 지립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패킷이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런 고스트나 지립이 들어간 패킷을 분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이 파이썬 코드만 의존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어떤 다른 형태의 지립으로 압축된 패킷 내의 어떤 파일 그 내용을 분석할 때는 이 코드가 안 먹히면 좀 난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컴프레시하는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샘플은 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각자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고스트 RAT 내용인데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시거나 좀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제가 혼자 좀 너무 떠들었네. 시스템이 좀 막혀서. 아니에요. 파이썬 스크립트는 뭐 지립으로 해서 그 포문을 둘러가지고 뭐 비너클 추출한 걸 꺼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GitHub 사이트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은 그 RAT 디코딩 툴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디코드 툴들만 보셔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다크 RAT, 뭐 무슨 RAT 이런 거를 사용한 예제 중에 하나고요. 근데 본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RAT는 어떤 툴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RAT가 있는데 이런 RAT 통신 구조는 이렇고 이런 RAT의 통신을 은닉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선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해 가시는 거죠? 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네, 강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NJRAT로 넘어갈게요. NJRAT는 고스트 RAT랑 마찬가지로 RAT 해킹 도구 일종입니다. 중동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악성 코드가 C++로 개발된 점 생각하면 이제 단넷으로 개발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보통 악성 코드는 이제 C++로 되어 있는데 단넷으로 되어 있대요.
매크로 환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다. 뭐 그게 특징이고요. RET 감염되면 tcp포트로 명령 제어, 난독화 기법은 베이스 64. 아까는 이제 질입 아까 그 컴프레셔를 해서 이제 페이로드를 보냈다면 이 NJRET 특징은 베이스 64라는 걸로 인코딩해서 보내게 됩니다. 베이스 64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베이스 64는 네, 8비트 이진 데이터 예를 들어 뭐 실행 파일이나 집 등의 문자 코드를 영향받지 않는 공통 아스키 영역의 문자들로만 이루어진 문자로 인코딩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런 베이스 64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뭐 난독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나의 인코딩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특수 문자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려우면 베이스 64에 들어가는 아스키 코드만 인식하는 베이스 64를 통해서 전송하고 디코딩하면 원래 이제 특수 문자 캐릭터들을 이제 다시 파싱할 수 있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악성 코드에서도 쓰이네요. 네, 악성 코드에서도 베이스 64로 쓰이고요. 무슨 뭐 CTF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플래그들이 베이스 64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64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색인표네요. 파싱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분하는 특수한 문자열로 구분되어서 베이스 64로 페이로드를 보내는 게 NJRET 특징입니다. NJRET 툴 사용법은 뭐 이래요. 뭐 스타트 누르고 포트가 열리고 아까처럼 빌더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감염이 되고요. 이 내용은 감염 시나리오인데요. 보통 해커들은 그 공격자, 그러니까 해커는 보통 그 피해자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 또는 취약한 사이트를 해킹해서 드라이브 다운로드라고 해서 방문하면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고 그 파일이 실행하게끔 많이 유포를 하고 감염되면 그 감염된 그 피해자의 그 PC를 해킹을 해서 어떤 그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의 정보를 캐내가기도 하죠. 또는 이런 파일을 메일로도 전송할 수도 있고요. 악성 링크를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 피싱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이제 넣었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굉장히 뭐 메일 같은 게 많이 와요. 특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공격하는 게 스피어 피싱이라고도 말하고요.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JRET 분석은 그 제공해 드리는 NJRET PCAP 파일을 열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감염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감염될 경우 공격자가 제어하고 있는 NJRET 툴에서 감염된 PC 정보가 아래와 같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해커가 지정한 리스포트로 통신한 거예요. 5554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의 특징은 이 파이프입니다. 이 구분자가 그 아까는 뭐 지립 아카이브 같이 789시라든가 고스트라든가 특수한 캐릭터가 있었다면 NJRET 같은 경우는 파이프 싱글 코테이션 파이프 싱글 코테이션 파이프 또는 파이프 2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다. 여기 보시면은 파이프 싱글 코테이션 파이프 싱글 코테이션 파이프 요걸 하나의 청크로 사용해서 구분을 짓고 그 CNC 서버는 이런 페이로드를 수집하면 하나의 표를 만들죠.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내용을 저장하고 내용 중에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건 디코딩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뭐 JF, IF라는 걸 봤을 때는 뭐 파일이 전송된 거를 어느 정도 유출할 수가 있고요. 그 패킷 제공드린 패킷 내에 드린 파일 중에 뭐 이런 필드들이 있어요. 필드들은 뭐 키드 뭐 이런 거 빌드 시 저장해둔 빅팀 네임 또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구분자 앞에 붙어 있는 FM 뭐 또는 ND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FM은 뭐 파일 매니저, 파일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어떤 파일들을 리스팅하거나 가져오거나 복사하거나 쓸 때 쓰는 지시자입니다. 이런 걸 표로 또 제공해 드렸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 64 값을 디코딩하면 이런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패킷 내에서 이런 베이스 64가 확인이 될 경우에 이런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따따따 베이스 64 디코드 ORT인데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디코드를 하면 이 C의 유저, 주호, 데스크탑 이런 식으로 디코딩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이 앞에 지시자들의 내용은 나머지는 뭐 크게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키로깅 같은 기능도 있는데 KL로 시작하면 키로깅이라는 그 지시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건 키로그된 파일입니다. 키로그된 파일을 디코딩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지시자는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역할, FM은 파일 매니저 기능, ND는 파일 매니저의 폴더 생성 기능을 활용한 거, SC나 SC, PK는 리모트 데스크탑, CAM은 CAM, RS 리모트 쉘, PROC, 프로세스 매니저 기능 이런 다 의미가 있어요. 분석하실 때 베이스 64를 디코딩한 다음에 앞에 문자를 보시고 이게 어떤 기능을 사용했구나라는 그런 펑션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펑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으니까 그 펑션이 궁금하시면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실제로 NGRAT 분석을 할 때 온라인에 나와 있는 그 스크립트 툴을 사용해서 이제 베이스 64 값만 꺼내서 디코딩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실습은 또 간단하게 아까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캡처를 하고 이번엔 고스트 RAT가 아닌 NJRAT 네. NJRAT는 0.7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RAT를 쓰면 이 포트를 몇 번으로 쓸 건지 물어봐요. 기본이 5552입니다. 시작을 누르면 소켓이 열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팅 이런 것들도 있고 빌더 이 PCIP가 21번이기 때문에 PCIP를 쓰고 빅팀 네임은 PS 서버에 대한 네이밍을 미리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exe 파일 서버 파일 네임은 이제 RAT로 저장할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저장되는 기본 위치고요. 빌드 저장 서버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죠. 이거를 PAPC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네. PAPC에 넣고 실행을 하면 이게 또 연결이 안 되나? 여기 떴네요. 프로세스명이 아까 제가 정의한 NJRAT라고 떴고요. 21번 CNC 서버에 5552번 포트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즉시 이제 해커의 PC에서는 이렇게 해킹된 PC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니저 기능을 이용해서 리모트 쉘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IP config 그럼 아이자크를 켜고 있었으니까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한 이 정도만 봐볼게요. 이 정도만 봤을 때 마우스 클릭하고 follow에서 TCP 스트림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이 구분자들 그리고 명칭
그리고 베이스 64 인코딩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쭉 이렇게 보이죠? 사실 뭐 많은 내용이 주고받지가 않아서 큰 내용은 없는데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았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일단 제가 그 다운로드 받은 스크립트에서는 분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ngRAT에서 이것도 샘플이라고 저장해 볼게요. 또 다시 여기서 분석을 하면은 샘플이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거 보면은 5552 여기로 통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스트링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샘플을 보면 스트링스라는 거는 이 패킷 내에 이 파일 내에 어떤 ASCII 문자열이 있는지 출력해주는 도구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출력되겠죠? 여기 보시면 리모트 쉘 rs라는 지시자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분자 베이스 64 이런 것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뭐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베이스 64라는 도구가 이런 지시자를 넣고 디코딩 누르면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저희가 이거를 다 출력해봐야 어떤 내용들이 나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처음부터 뽑을 때 요 파이프 들어가 있는 문자만 뽑아야겠죠. 특수 문자니까 이렇게 escape 처리를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그 구분자가 들어간 내용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랄까요 그 ASCII 코드가 들어간 특정 길이 이상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너무 짧아서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은 정규식을 쓸 때는 대문자로 이 쓰고 grep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하는 이그노 케이스에 옵션 i를 주신 다음에 0부터 9 그 다음에 a부터 z 앞에 이그노 케이스가 있어서 대문자까지 아마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 한 30개? 30개 정도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인코딩 요 내용들만 출력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걸 지워야겠죠? tr로 지워지는지 모르겠네. 네, 지워지네요. 그 tr이란 건 그 트랜슬레이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있는 도구인데요. 그 델리트 옵션을 줘서 요 캐릭터를 지우겠다는 의미예요. rs 요 파이프를. 그러면 대부분 다 rs니까 파이프를 지우면 되고 inf도 있네요. 그리고 act. 그러니까 일단 요 정도만 해볼게요. 이 정도만 지우고 저 뒤에 끝에 또 111이 붙었네. 네, 이 정도로 빼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뽑혔어요. 이런 식으로 뽑혀서 복사해서 인터넷에서
디코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리눅스 환경이라면 직접 바로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XARG에서 옵션을 주고 이번에는 에코 네, 에코가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베이스 64 디코딩 64 네,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64가 다 붙죠. 아마 제대로 파싱한 것만 디코딩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또 스크립트로 저장을 하고 배시 같은 걸로 실행을 하면은 디코딩 되는 건 디코딩 되겠죠. 아이고, 제가 뭘 잘못했나 보네. 옵션이 D구나.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 나갔던 데이터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IP 주소 나간 거,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 리스트 나간 거, 이런 것들이 베이스 64로 디코딩이 됐던 것들이 스크립트로 좀 풀어낸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으셔도 되고요. 다른 인터넷에 있는 스크립트 도구를 활용하셔도 돼요. 베이스 64로 많은 문자열이 패키지 안에 있을 때 스트링스로 뽑고 스트링스 안에 있는 것 중에 특정한 길이, 특정한 아스키 코드가 숫자 0에서 9, 대소문자 A부터 Z, 30글자 이상일 때 encoded.txt라는 걸로 저장을 했고요. 그거를 encoded.txt를 이제 그 스크립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에코, 그다음 베이스 64 디코딩 하는 걸 스크립트 저장해서 실행한 겁니다. 이렇게 굳이 어렵게 하는 이유는 어떤 패킷을 저희가 마주할지가 몰라요. 패킷 분석을 하실 때 ARP 또는 ICMP, DNS에 원래 정식으로 통신하는 그 통신 규약을 지키지 않고 이상한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CNC 통신할 수가 있어요. 그 패턴만 알아낸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빠르게 이 문자열을 변환시키는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CLI 기반에서 분석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할 줄 알면 더욱 좋은데요. 이런 그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실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평소보다는. 좀 강의 중간에 좀 그 해킹 툴 실행하는데 좀 지연된 거 부분 죄송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이해 안 가시는 사항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창현 씨 말대로 대응 방안은 굉장히 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어노말리 트래픽,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도 충분히 탐지가 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화벽으로 이제 백 커넥션을 맺잖아요. 내가 5, 4를 열었는데 클라이언트가 감염되면 그쪽으로 붙는 거니까 방화벽이 우회가 가능해야 리버스 이제 커넥션이 돼서 나가는 것조차 이제 오피스망이 아니라 IDC 같은 경우는 지정 포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PCR이를 짤 수가 있겠죠. PCR이를 짜서 IDS로 탐지도 가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PCR이 같은 거를 짜가지고 탐지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면
만약에 좀 탐지하기가 어려운 패킷류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 로우 데이터를 잡는 방법을 연구하시거나 또는 아스키 캐릭터로 잡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게 잡힐지 모르겠네요. PCR이 짜는 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레직스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좀 안 가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레직스 뷰어가 있어요. PCR을 어떻게 짜냐면 A부터 Z, 대문자 A부터 Z, 0부터 9, 클론, 그다음에 애니 캐릭터 2개, 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패킷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패턴이 있다. 그런 거는 어떤 RAT가 새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RAT가 나오면 요즘 문서에 좀 같이 이런 탐지 방안들이 좀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탐지 방안들을 좀 읽어 보신 다음에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짜서 보안 장비에 빨리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보안 담당자의 역할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뭐 매칭이 되는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이런 패킷을 탐지하는 장비를 그 IDS라고 합니다. 어떤 패턴의 정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PCR을 짜도 되고 어떤 스노트나 수리카타 옵션을 사용해서 그 패킷의 특정 헤더나 페이로드 특정 부분을 탐지하는 거를 이제 IDS 장비라고도 말하고요. 그걸 차단까지 하는 걸 IPS라고 하고요. 여러 뭐 VPN이나 이런 기능까지 탑재된 거를 통합해서 쓴 걸 UTM이라고도 해요. 서버 쪽에서 패킷 덤프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요? 요 내용은 서버 측에 그 호스트 IDS 같은 걸 설치하면 좀 더 프로세스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요. 뭐 오색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기업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모든 패킷 중에 특정 패턴을 확인하는 걸 IDS라고도 합니다. 또는 TMS라고 해서 이 이상 징후 탐지하는 장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IDS를 활용해서 이런 거를 많이 탐지를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탐지하는 것만 대응안이 아니고요. 저런 악성 코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메일에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확장 실행자를 필터링하는 메일 백신, PC에 감염됐더라도 PC에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백신, 엔드포인트에서 감염됐다 하더라도 문서가 접근할 수 없는 DLP라는 솔루션, 또는 문서가 유출됐더라도 문서를 암호화할 수 있는 DRM 같은 솔루션,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유기적으로 보안 디자인할 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보안의 대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딱 이 부분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응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홀이나 놓치더라도 정보 유출이 최소화하거나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내놓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분석가 입장에선 빨리 패턴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런 룰들을 만들어서 탐지 장비에 넣을 수 있는 게 하나의 스킬인 거겠죠.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